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네. 아직 일산에 있어요. GTX D 노선도 김포 같은 경우는 오늘 썸네일 제목이 난장토론 라이브. 재밌을 것 같네요. 부동산과 금융. 그렇죠. 3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혹은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예. 일단 저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행복한 고민이고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저는 네.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 서울의 서북 쪽 지역인데 교통 같은 부분들을 조금 잘 따져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네. 아직 일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산? 일산요. 일산은 옛날 신도시잖아요. 네, 옛날 신도시지만요. 부동산은 유기적으로 돌고 돌아요. 돌고 돈다는 게 새 것이 헌 것이 되고 네. 헌 것이 새 것이 되고 다시 새 것이 헌 것이 되고가 지역을 돌면서 반복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약간 그래서 금융 투자에서 상승기 하락기가 늘 그렇죠. 반복하듯.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반복하듯이 우리가 생애 주기가 있는 거죠. 도시도 네, 주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을 5년 전에 좋다라는 지역이 5년 뒤에 더 좋아지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네. 조금 더 쇠락하는 지역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5년 전 투자했던데 똑같이 투자한다고 또 성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산에 뭐 예를 들어서 문촌 지구 쪽에 보면요. 문촌 네. 마을에 GTX A 노선이 2023년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2023년 아니면 4년, 5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가까운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학원가도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용적률이 작은 아파트도 있어요. 용적률이 작다는 거는 재개발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더 높게 올릴 예.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게 그쵸. 바뀔 뭐, 수도 있다는 거죠. 순서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15단지, 16단지, 19단지 네, 뭐 네,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학원도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네. 역세권이고 GTX랑 가깝고 그런 데는 또 2억으로 갈 수 있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 선생님 2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2억은 전세 투자 목적으로 예. 실거주는 아니고 실거주는 아니고 전세금을 받아서 그렇죠. 투자 같은. 그런데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고 싶고 하시면은 네. 내가 무주택자라면은 자기가 있는 뭐 전세금을 다시 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2억에다가 플러스 자기에게는 전세금이나 혹은 집을 팔아가지고 갈아타기 한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네네. 혹시 GTX A, B, C 노선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근데 GTX D 노선도 아마 이제 얘기가 가시화가 될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 예측되는 노선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2억에서 3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발표된 건 아니고 발표는 안 됐어요. 근데 확실히 그 지역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75%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하남에서 네. 하남이 연결이 돼요. 네네. 하남에서 강동 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네네네. 강동에도 지역 중심이나 뭐 그런 데가 이제 천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고 네. 그게 이제 송파진에 삼성에 무조건 정차. 삼성? 삼성역. 강남 삼성역. 삼성역을 지나치고 그리고 남부 쪽으로 쭉 갈 거예요. 네. 남부 쪽으로 쭉 가다가 여의도 쪽이나 이쪽도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운동장하고 신도시인 부천의 그 대장지구 그리고 계양지구 네, 신도시 네. 거길 거쳐서 김포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대가 3억 중후반이에요. 네. 그리고 투자 금액은 한 전세를 끼고 하면은 네. 한 2억 미만, 1억에서 2억 사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요. 거의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거의 저는 거기는 90%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이 김포도 엄청 크죠 지금. 네, 김포도 큰데 그 한강 신도시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노선을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근거 있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까지 나왔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라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김포가 되게 저평가돼 있는 이유는요, 교통이 안 좋아서 그래요.
비록 지금 김포에 전철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골드 라인이라고 해서 네. 뭐 조금 2, 3량짜리 경전철이 들어왔는데 네. 그거는 교통에 도움이 안 되고 이 GTX D 노선이 발표되는 순간 김포의 집값은 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사실 김포가 올림픽대로 통해서 출퇴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엄청 많이 막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네, 돌아올 길도 없고. 예. 근데 그 김포 한강 신도시 자체만 보면요 살긴 되게 좋아요. 그 지역만 놓고 보면. 네.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운양동 쪽으로는 들어오진 않지만은 아마 한 중간 정도로 그 한강 신도시 중간 정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이제 보니까는 지역 중에서 사실 어디에 김포에 어디에 들어올지는 저는 몰라요. 어디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김포의 한강 신도시 쪽에 들어온다라는 전제가 생기면은 그 동네 자체는 그 가격이 오르는 폭은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김포 제가 전체가 김포를 보니까 그렇죠. 김포를 보니까 용적률이 되게 낮은 데가 많아요. 몇 군데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싸고 네. 그래서 역세권이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2, 3억이 있다면 네.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2, 3억이 있다면은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혹은 1주택자라면 네. 그쪽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다. 좀 묵혀두겠다. 주식처럼.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소장님께서는 목돈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네. 부동산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나중에 저는 부동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권리 수익 구조를 더 크게 만들어야죠. 예,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네, 위해서 네. 이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하고 이 공통된 생각은 그거 같아요. 투자의 방법은 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걸 불리는 게 중요하고 네. 불려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 특히 저는 맞아요. 관리적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돈이 생기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과연 나는 되었는가? 그렇죠.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는 스스로 혼자 자문자답을 해보면 네. 아마 고개가 절레절레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전에 자기가 가진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되게 몰라요. 그쵸. 그리고 50대 정도의 관록과 경력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을 쌓았다면요, 이제는 관리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저는 네, 판단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그 돈을 불리는 과정,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 확대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있다라는 거예요.